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2020 카카오 블라인드 리크루트먼트 가사 검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친구들로부터 천재 프로그래머로 불리는 프로도는 음악을 하는 친구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사용된 단어들 중에 특정 키워드가 몇 개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니 프로그램으로 개발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한사항 중 키워드는 와일드카드 문자 중 하나인 물음표가 포함된 패턴 형태의 문자열을 뜻합니다.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는 글자 하나를 의미하며 어떤 문자에도 매치된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FRO 물음표는 프로도, 프론트, 프로스트 등에 매치되지만 프레임, 프로존에는 매치되지 않습니다. 가사에 사용된 모든 단어들이 담긴 배열 was와 찾고자 하는 키워드가 담긴 배열 쿼리스가 주어질 때 각 키워드별로 매치된 단어가 몇 개인지 순서대로 배열에 담아 반환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가사 단어 제한사항이 나오는데 was의 길이, 가사 단어의 개수죠, 는 2 이상 10만 이하로 주어지고 각 가사 단어의 길이는 1 이상 만 이하로 빈 문자열인 경우는 없도록 주어집니다. 그리고 전체 가사 단어 길이의 합은 2 이상 100만 이하로 주어집니다. 가사에 동일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올 경우 중복을 제거하고 워즈에는 하나로만 제공됩니다. 각 가사 단어는 오직 알파벳 소문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 문자나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검색 키워드 제한사항 나왔는데 쿼리스의 길이는 2 이상 10만 이하, 그리고 각 검색 키워드의 길이는 1 이상 만 이하로 빈 문자열인 경우는 없도록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검색 키워드 길이의 합은 2 이상 100만 이하로 주어지고 검색 키워드는 중복될 수도 있어요. 여기 위에까지는 다 똑같죠. 워즈나 쿼리즈나. 근데 쿼리즈는 중복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각 검색 키워드는 오직 알파벳 소문자와 와일드카드인 물음표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문자나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검색 키워드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으며 물음표는 각 검색 키워드의 접두사 아니면 접미사 중 하나로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가능한 키워드입니다 해서 가능한 키워드가 주어지는데 얘가 좀 특이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물음표인 경우에요. 반면에 프로도 물음표가 없거나 물음표가 중간에 있거나 물음표가 양쪽 끝에 있는 경우는 불가능한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워즈로는 프로도, 프론트, 프로스트, 프로즌, 프레임, 카카오가 주어지는데 FR로 물음표를 조회를 하면은 프로도, 프론트, 프로스트 해서 3개가 매치가 되고 물음표 4개 O 하나만 조회하라고 하면은 프로도랑 카카오를 조회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뭐 비슷한 예시로 FR 물음표 하면은 프로도, 프론트, 프로스트하고 프레임까지 위에 첫 번째 쿼리보다 첫 번째 쿼리에선 제외됐었던 프레임이 추가가 되죠. 네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FRO 물음표 하면은 FRO로 시작하고 전체 길이가 6개인 워즈는 프로즌밖에 없으니까 프로즌만 매치되고 1로 나옵니다. 매치되는 가사가 없으면 0을 반환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쿼리 하나마다 리절트를 담아가지고 반환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특이하게 좀 유니크한 경우로 특별한 자료 구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뭐 결론만 말하면 문자열 검색에 실제로 사용이 되는 트라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자료 구조 트라이를 사용을 해요. 트라이는 실제로 문자열 검색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예요. 어떨 때 보통 사용을 하냐면 이전 검색 기록을 자동 완성할 때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만약에 내가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 워즈의 길이가 뭐 특정 단어들을 저장하고
이후에 특정 단어를 저장한 적 있는지 조회하려면 하는데 보통 이걸 쓰거든요. 트라이 자료 구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검색 시간이 O의 M, 그러니까 그 단어의 길이만큼 걸려요. 단어의 길이가 M이라고 하면은 O의 M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구체적으로 트라이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저도 사실은 딱 그 알고리즘 문제 푸는 정도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유형도 아닙니다. 근데 뭐 좀 약간 제 추측이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다루는 문제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구현 문제라든지 뭐 해가지고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제로는 뭐 들어오는 데이터를 뭐 잘라가지고 구현을 하는 문제가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아마 뭐 카카오는 요새 서비스하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 카카오톡만 생각하진 않겠지만 문자열을 다루는 서비스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실제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트라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트라이는 기본적으로는 트리랑 모양이 같아요. 트리인데 원소가 엘리먼트가 문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은 딕셔너리를 사용하면은 쉽게 구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를 구현을 하면은 뭐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그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어, 트라이에 대해서 잠깐만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프로도라는 글자를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트리 모양으로 저장을 합니다. F, R 한 글자씩 떼가지고 트리 모양으로 밑으로 저장을 해요. R, O, D, O 해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내가 그 다음 저장할 게 프론트가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 글자씩 떼가지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프론트의 F는 이미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타고 내려가요. R도 저장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R도 내려가고 O도 이미 앞에서 저장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O까지도 내려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O 밑에 N이 있냐라고 하면은 N은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N만 추가해 주는 거예요. 얘 밑으로는 T로 내려가겠죠. 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O까지는 그대로 내려오다가 OST 해가지고 밑으로 분기 될 거예요. 프로즌도 비슷하겠지만 프로즌은 길이가 좀 더 길죠. Z, E, N 해가지고 이렇게 분기가 될 겁니다. 프레임은 뭐 이렇게 분기되겠죠. 프레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만약에 여기서 프로도를 조회를 한다. 프로도가 있냐? 조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글자씩 내려가면서 매치되는 글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 글자는 O가 있는지, 네 번째 글자는 D가 있는지. 그래서 얘 길이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O의 M만큼. 조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조회하는데 찾는 시간이 되게 빠르고, 음, 되게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와일드 문자인 물음표가 들어가서 좀 조건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하고, 트라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트라이. 트리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트라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트라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트리 형태고, 트리니까, 당연히, 뭐, 여기서 갑자기 겹치거나 하는 경우 없어요. 무조건 아래 방향으로만 내려갑니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요거를 구현을 할 건데, 딕셔너리로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으로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부분은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was는 이거, queries는 이거, 그리고 result answer라고 하죠. in solution was queries. f answer는 answer. was가 주어졌다고 할 때 저장하는 과정을 먼저 구현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try를 딕셔너리로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과정 for word in words에서 한 글자씩 떼가지고 그게 뭐 이미 들어가 있으면은 계속 밑으로 타고 내려가고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만들어주는, 가지를 새로 만들어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try 0 뭐라 하지, 머리가 잘 안 좋아. in word 해가지고 if 현재 위치, 현재 노드를 갖고 있어야겠죠. if ch가 not in cur이면, 갖고 있지 않으면 현재에다가 새로 만들어 줍니다. ch는 딕셔너리. 보면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가 있는 형태로 만들 거예요. 얘도 딕셔너리고, 딕셔너리 안에서 R을 좋아해서 딕셔너리, 그 밑에 뭐 O나 A가 있어가지고 또 딕셔너리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다 딕셔너리로 들어갈 겁니다. ch가 이미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커는 이제 커 ch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얘도 똑같이 새로 만들어주고 다음 걸로 넘어가야겠죠. 그 포인터가 커렌트를 커렌트 ch로 넘겨줍니다. 만들어주고 나서 하고 나면 얘가 겹치죠. 이 부분이 이만큼 지워주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add 과정이 완성이 됐어요. 보면 진짜 얼마 안 걸리죠. 반복 과정이 100만 개밖에 안 돼요. 중간에 뭐 if 분기를 타긴 하지만 문제 제한을 보면은 단어의 길이의 합은 100만 이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복문을 아무리 많이 타도 100만 번 이하라는 거예요. 각 워즈의 길이를 하나씩 떼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조회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쿼리가 주어졌을 때 조회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좀 궁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음표 와일드 카드가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쿼리즈 쿼리, 쿼리도 한 글자씩 떼가지고 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or 쿼리 ch in 쿼리 해가지고 하나씩 찾아서 갑니다. if 처음에 이제 커렌트를 트라이에 맞춰줘야겠죠. 첫 번째 글자부터 찾을 거니까. 찾을 때 if ch가 not in 커렌트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여기 저장이 안 된 거예요. 와일드 카드고 뭐고 간에. 와일드 카드를 먼저 생각해줘야 되네. 와일드 카드인 경우도 있으니까 얘를 먼저 예외 처리해 주겠습니다. 와일드 카드가 아닌데 커렌트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아웃이거든요. 그 애초에 저장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경우겠죠. PRO 물음표 같은 경우겠죠. P부터 애초에 찾을 수 없는 거야. 여기서 애초에 처음부터 찾을 때도 P부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조회가 안 되겠죠. 그래서 answer에다 0을 넣어 줄 겁니다. answer를 처음에 빈 리스트로 초기화를 하고 answer 0 넣고 브레이크를 타면 되겠죠. 혹은 ch가 물음표는 아니지만 커렌트 노드에 있기는 있어. 뭐 이런 경우겠죠. fr로 물음표 같은 경우에 f가 들어왔을 때 있긴 있죠. 커렌트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타고 내려가면서 쿼리를 수행을 하겠죠. 이제 물음표 있는 데가 좀 핵심인데
길이도 중요해요. 물음표를 만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프로도 해가지고 뭐 이런 쿼리가 주어졌을 때 프로즈는 아예 해당이 안 되거든요. 물음표의 길이랑 안 맞아서. 길이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생각 안 하고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지금 워즈는 이렇게 저장이 됐고 이런 경우 쿼리가 지금 이거인 경우에 국한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FRO 물음표는 지금 뭐 여기까지 왔겠죠. CH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럼 길이를 알아야 돼요. 얘의 길이를. 인덱스를 받겠습니다. 쿼리에 인덱스를 받을 거예요. 레이트 쿼리. 그래서 쿼리 물음표의 개수 물음표 개수를 어떻게 되지? 랭 와일드 해가지고 for j in range I i부터 아니 i가 아니라 그냥 바로 빼면 되잖아. i를 저희가 갖고 있었으니까 랭 쿼리에다가 마이너스 i라 하면은 물음표의 개수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개수인가 개수가 맞죠? 개수가 아니라. 그러고 프로도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개 깊이인 것만 찾으면 돼요. 지금 5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밑으로 두 단계만 내려가는 그 자식들을 찾으면 되거든요. 두 단계만 내려가는 거. 얘는 깊이가 3개니까 카운트를 해주면 안 되죠. 요렇게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카운트를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자식들을 다 조회를 해봐야 돼요. 지금 들어있는 이 O 입장에서 밑에 자식들을 다 조회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쿼리즈 저는 BFS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from collection import 해서 Q는 만들어 놓고 Q에다가 current랑 0을 집어넣을 거예요. 노드랑 depth 깊이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깊이가 2개니까 랭 와일드가 2개니까 2개가 되는 시점에서 끝나는 애들만 찾을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while q node depth는 q.popLeft 그래서 if depth가 len wild 인 경우 얘는 바로 처리하죠. 패스하지 말고 depth가 in wild일 경우에는 카운트를 세줄 겁니다. 뎁스가 렌 와일드고 더 이상 끝나면 안 되죠. 지금 뎁스가 여기 있는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죠. 밑에 더 줄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렌 와일드고 if 뎁스가 다시 랭 노드가 0인 경우에만 이제 카운트를 더해줄 겁니다. 랭 노드가 0이라는 거는 이 밑으로 자식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글자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컨티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랭 와일드를 만났다는 거는 뭐 이 이후로는 더 볼 필요가 없어요. 이 품을 타서 두 글자로 끝나는 애든 원래 세 글자로 끝나는 애든 두 글자짜리까지만 발견을 했으면 밑으로 더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컨티뉴를 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은 이 라인에 들어오는 애들은 이제 랭 와일드가 안 된 거겠죠. 뎁스가 이만큼 안 된 애들은 자식을 다시 Q에다 더해줍니다. child in node q.append node child 랑 뎁스에 한 단계 더한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몇 가지가 들어있는지 FRO 물음표 해가지고 세 가지가 들어오겠죠. 요거를 이제 앤서에다가 더해줄 겁니다.
하고 브레이크를 해줄게요. 물음표를 만난 순간부터 이제 그 뒤에 거는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문제 조건에서 중간에만 물음표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끝에만 있거나 뭐 오른쪽 끝에 있거나 왼쪽 끝에 있거나 그것만 있기 때문에 이 뒤로도 더 탐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조건이 다 끝나면 브레이크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지금 이 경우 이 쿼리를 제외하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된 것 같거든. 처리가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찍어 볼게요. 뭐야, 전혀 안 됐는데. 0을 어펜드 하면 안 되죠. 카운트를 어펜드 해야죠. 34번 다시 찍어보면 35410 해서, 그쵸, 지금 두 번째 쿼리 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들어갔어요. 잘 조회가 됐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물음표가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요거는 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어, 트라이는 그 위에서부터 조회할 때 힘이 센 애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약간 트릭이 있어요. 근데 물음표가 항상 앞에서부터 시작하거나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중간에 들어있는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리버스드 트라이를 만들어 줄 겁니다. 얘는 뭐냐면 만약에 프로드를 내가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프로드를 뒤에서부터 저장을 하는 애예요. O D R 아니다 O R D 이런 식으로, D I F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된 워즈를 저장을 하는 애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셀렉트 이 로직을 사용을 할 수 있죠.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 오지만 쿼리가 뭐 물음표 오를 찾으라고 한 거를 쿼리도 뒤집는 거예요. 그럼 O 물음표 찾으라고 한 거랑 똑같은 로직을 적용할 수 있겠죠. O로 시작하고 네 글자인 애 찾으라고 하면, 그래서 프로더를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더를 뒤집은 거, 오돌프 뭐 하여튼 얘를 찾을 수 있어요. 워드도 뒤집고 쿼리도 뒤집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같은 로직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에서. 얘를 만들 때, 애드 할 때부터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줘야겠죠. 어떻게 할 거냐. 뒤집은 애 for ch in list reverse the word if ch not in current를 여기서는 그럼 딴 걸로 해줘. current는 이제 reversed try로 해줘야겠죠. 커 하면은 커의 ch는 딕셔너리, 커는 current ch.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되나 이거? 되네. 해서 보면은 두 가지가 코드가 겹치니까 얘는 하나의 함수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f add try랑 word를 받으면 current는 try로 받고, 이만큼 그냥 똑같이 중복되는 애를 똑같이 쓰면 돼요. 그러면 얘만큼이 사라지고 add try에다가 word를 더해라 이렇게 되겠죠. 밑에 거는 add reversed try에다가 word를 역순으로 더해라, reversed list try, list word. 다시 반대죠. reversed word를 list. 요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저 똑바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확신이 안 들어서 이 부분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워드가 똑바로 들어갔는지. 출력을 해보면 똑바로 들어갔네요. 프로도 뒤로, 프론트 뒤로 해서
뒤집어진 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애드하는 과정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회하는 것도 똑같이 하는데 트라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뒤집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드 트라이에서 찾는 게 맞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하나의 함수로 만들게요. 얘도 def select try에서 워드를 찾는, 워드 말고 쿼리라고 해야겠죠. 쿼리를 찾는 걸로 하면은 얘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쿼리스는 안 들어가겠죠. 트라이에서 찾아서 ch만큼 enumerate 물음표를 센다고 하면은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역순으로 하는 것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하는 경우에도 answer를 이렇게 해놓고 for query in queries if 쿼리의 첫 번째 글자가 물음표면은 리버스드에서 찾아야겠어. 그래서 select reversed try query 해놓고 얘가 지금 answer를 못 찾죠. answer에다 넣어줄게. answer를 그냥 같이 넣어줄게. 여기다가 반환을 받아도 되는데 answer에 주소를 주겠습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try에서 쿼리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뒤집어진 경우 얘에 대해서도 처리가,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뭐야 이거 아닌데 32410 나와야 되는데 얘를 타나? 타긴 타요. 타는데 이제 뭐가 문제지? f 쿼리는 쿼리 타는데 쿼리도 뒤집어줘야죠. 맞아요.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찾을 거면은 그쵸 5부터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쿼리도 뒤집어줍니다. 어떻게 뒤집냐? 리스트 리버스드 쿼리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32410에서 입출력 예제의 리절트가 올바로 출력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쭉 해서 실행을 해보면 통과하고, 정확성 테스트에 실패 케이스가 있네요. 효율성 테스트는 좀 빡빡한 것 같은데 실패가 또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얘는 시간초가 받겠죠. 좀 기다려 볼게요. 음, 1번, 3번 뭐 시간초가 받을 것 같습니다. 3번도 시간초가겠죠. 일단 뭐 끝나고 나서 말하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정확성 테스트에 대해서부터 실패하는 경우가 나와요. 얘도 실패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애들을 할 때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지만 이런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워즈가 A, B, C가 있고 쿼리를 물음표만 주어진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상되는 결과,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는 3이 나와야겠죠. 출력을 해보면 타이핑을 잘못해서 다시 쿼리 수정을 해보면 3 나오네.
다시 AA, AB, AC라고 해보겠습니다. A 물음표를 검색을 하면 3개가 나와야겠죠. 3개 나오네. 잘했잖아. 뭐가 문제인데. 물음표 B 하면 어때요? 하나만 나와야 되고, 물음표 C 하면 하나만, 물음표 A 하면 하나만. 뭐야? 물음표 2개 하면 3개. A, B, C 하면 3개. C 하나. A 하나. A 물음표 2개. 왜 2개지? 아, 그쵸. 이런 예제가 있죠. 지금 막 넣어보다가 찾은 건데, 지금 이런 예제 같은 경우에 똑바로 못 찾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림을 새로 그릴게요. 이 예제 같은 경우에 뭐냐면, 저장을 할 때 어떻게 저장이 될 거냐면, 트라이에 A 밑에 A가 있고, A 밑에 B가 들어가고, A 밑에 C가 들어가고, A, B, C가 들어갈 건데, A, B, C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조회를 하려고 할 때는 A 물음표로 찾겠죠. A 물음표로 찾을 때 A 밑으로 한 칸 내려가고, 그 다음 깊이가 1인 물음표의 길이만큼 깊이가 더 있는 애를 찾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만 걸리는 거거든요. 얘네 중에서 깊이가 1인 애만 찾으려고 하니까 얘랑 얘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워즈가 저장될 때는 AB가 있었는데 AB를 ABC로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트라이가 얘가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문제 조건에 좀 위배되죠. AB도 실제로 저장이 됐었는데 얘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얘를 해결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깊이가 1이 덮어 씌워지는 경우, 얘가 끝나는 경우라는 거를 명시를 해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단어가 알파벳 소문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특수문자나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문제에는 주어지지 않지만 내가 A, B까지 저장을 했으면 A, B 밑에 내가 A, B를 했으면 A, B 밑에 빈 문자열을 저장을 해줄 거예요. 빈 문자열을 A, B, C 밑에도 빈 문자열을 AA 밑에도 빈 문자열을 AC 밑에도 빈 문자열을 이렇게 임의의 빈 문자열을 넣어가지고 얘가 그 워드의 끝임을 알려줄 거예요. A 밑에는 빈 문자열 안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4개만 들어갈 거예요. 예제 얘에 맞춰서 예제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AA, AB, AC, ABC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빈 문자열을 여기 끝단에만 이렇게 4개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내가 A, B를 만났을 때 A, B로만 끝나는 애가 있네 이거를 얘를 보고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깊이를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current 워드를 더한 다음에 current ch에다가 딕셔너리 딕셔너리를 새로 추가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워드를 추가를 한 다음에 그 끝단에다가 이제 물음표란다. 빈칸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카운트를 세줄 때 조건을 깊이로 세주는 게 아니라 얘가 이 리프 노든지 마지막 노든지를 체크해주는 게 아니라 얘 밑에 빈칸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빈칸이 인 노드에 있다면 카운트를 정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하면은 이 예제를 출력을 했을 때 똑바로 3이 나오겠죠. 출력을 해볼게요. 1? 1이면 어떡해.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A 물음표 1로 찾은 거 보니까 얘만 찾은 것 같죠. A, B만 찾은 것 같죠. A, A랑 A, C를 못 찾았죠.
BP가 AA까지 왔을 때, 얘의 자식이 하나만 있을 때, 아까는 자식이 0개인 경우를 찾았었잖아요. 0개인 경우는 세지 말고 자식이 하나만 있을 때, 뎁스가 랭 와일드 1일 거잖아. 1일 만큼 여기 들어왔을 건데, 지금 얘를 가리키고 있을 건데, 이걸 검색을 할 때,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건데, 어? 세 개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안 됐지? 워드. 맞는데? 이거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디버깅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 셀렉트를 하기 전에, 요걸 한번 찍어봅시다. 어, try A의 A. 있잖아. try A 밑에 이게 있는데, try A의 B, A의 C. 있는데, 빈칸이 있는데, 왜지? 그 얘 좀 이상해요. 왜 A랑 C랑 결과가 다르지? A, B, A, C. 좀 이상한데? 얘랑 같아야 되잖아. 얘는 왜 또 이렇게 안 됐어? 얘랑 같아야 되는데? 음, 알았다. CH가 추가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추가를 할 때 빈칸으로 넣어야겠죠. 여기서 추가가 돼야겠죠. 위에서. 이렇게 추가가 돼야겠죠. 딕셔너리를 애초에 새로 만들어 줄 때부터 어, 빈칸이 있는 애로. 아닌데. 빈칸이 있는 애로.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 여기도 생기잖아. 여기도 CH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의도한 대로 하고 싶었으면 딕셔너리를 만들고 BC A, B를 다 했으면은 커렌트가 이걸 거고, 커렌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해줘야겠죠. 여기가 새로운 딕셔너리가 된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겠죠. 코딩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돼야겠죠. 키가 물음표인 게 새로 추가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답은 3개 나오죠. A, B, C도 똑바로 들어갔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실패 케이스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얘 때문에. 야, 예제를 못 푸는데? 예제를 못 푸는데? 왜 이래? 자, 다시. 예제를 못 푸는 42510. 왜 4야 또? FRO? FRO를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그, F, 그, 트라이, F, R, O. 는
해보면 FRO가 지금 FRO로 끝나는 게 지금 들어있네.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 왜 이게 들어갔지? 애드 할 때. 아, 워드가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죠, 얘는. 여기서 매번 추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는 이거였네요. A 밑에다가는 이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실수가 많네. 하면은 이제 여기를 수정하면은 32410 해서 똑바로 나오죠. 이거 지우고 제출해 보겠습니다. 32410 나오죠. 이러면 실패 케이스는 없어졌죠. 아마 테스트 14번인가가 실패였을 건데 통과를 했어요. 테스트 4번도 아마 실패였나? 뭐 그랬는데 통과를 하죠. 실패는 없어졌습니다. 시간 초과를 받겠죠. 시간의 로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계산을 한 게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유에 대해서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여기서 BFS를 하면서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색하는 순서가 원래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F R O D O O N T O S T O Z 뭐 E N 해가지고 그래 틀렸어. 뭐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겠죠. 저장을 할 때 여기 카카오는 안 넣을게요. 해가지고 만약에 FRO 물음표가 쿼리로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작성을 한 로직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제 자식 노드들을 다 탐색을 하면서 길이가 2인 애들을 다 찾아볼 거예요. 이만큼이 탐색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얘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애들을 다 둘러봐야 된다는 게. 얘가 뭐 엄청 길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워즈가 워즈가 엄청 길어. 막 다 긴데 모든 거에 다 깊이를 다 내려가 봐야 되니까 만약에 쿼리가 만약에 전부 물음표로만 주어졌어요. 물음표 5개로만 주어졌어. 그럼 얘도 탐색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내려가 봐야만 얘 깊이를 알기 때문에 전부 내려가 보게 돼요. 결국에는 모든 워드가 다 달라. 만약에 뭐 A, B, C, D, E 뭐 B,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을 했다가 워드가 다 이런 식으로 있었다 해봐요. C, D, E, F, G 근데 물음표가 5개가 있었다? 그럼 결국 다 돌아야 돼요. 이 100만 개짜리를. 최대 길이 100만 개짜리의 워드를 다 돌게 돼요. 하나의 쿼리에. 한 개의 쿼리에 100만 개. 근데 쿼리가 10만 개로 주어질 수도 있죠. 쿼리 개수 10만 개에다가 이런 식으로 전부 물음표로 주어져 버리고 모든 글자가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겹치는 게 없이 10만 곱하기 100만 번의 연산이 필요하게 돼서 시간 초과를 받게 돼요. 깔끔하게 설명 잘했죠. 시간 초과 왜 받는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은 미리 얘의 깊이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다 내려가 보기 전에 이 시점에서 얘 밑에 깊이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면 DFS를 미리 실시한다. 이 쿼리가 나오기 전에 내가 미리 얘네를 한번 100만 개를 싹 다 돌면서 미리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는다. 깊이를. 그것도 가능한데 DFS를 나중에 내가 따로 실시를 한다. 그것도 가능은 한데 되게 복잡할 거예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애들을 할 때 DFS를 쓰지 말고 애들을 할 때 미리 얘의 전체 길이를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우리는 애드 할 때 전체 길이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얘가 총 길이가 몇인지. 그래서 길이에 대한 정보를 다 저장을 할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뭐 O 같은 경우에는 길이로 들어가는 게 뭐 5, 5, 5, 6 해가지고 내 자식, 여기 시점에서 물음표를 만나면 내 자식의 그 길이는 5556이 있다라는 거를 이 시점에서 바로 알려줄 수 있어요. 따로 관리를 해서. 요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밑에까지 안 내려가 봐도 되는 거예요. 내가 55를 만나서 FRO 55를 만나서 밑에 더 내려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FR 같은 경우에는 랭스가 어떻게 저장돼 있을 것 같으면은 프로도 5짜리, 프론트 5짜리, 프론트 5짜리, 뭐 프로즌 6짜리, 그리고 프레임 5짜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겠죠. 내 밑에 자식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라는 거를 이 시점에다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똑같겠죠. 얘도 5, 내 밑에 자식들은 이런 길이인 애들이 있어 라는 거를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밑에까지 다 내려가서 BFS나 DFS를 실시하지 않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길이가 몇 개인 애가 있는지. 저희 결국 알고 싶은 거는 밑에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뭐 방법이 아까 말했던 뭐 DFS를 쿼리 이전에 실행해서 쿼리 이거 실행하기 이 셀렉트 이전에 DFS 한번 쭉 타가지고 뭐 길이를 미리 구해놓는다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드를 하는 과정을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애드 과정을 수정을 하면 됩니다. 얘를 안 하고 애드 과정에서 길이를 다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애드를 할 때 길이 정보를 다 넣어줄 거예요. 지금 워드가 뭐 처음에 프로더가 들어갔겠죠. 처음에 모든 이 노드들마다 랭스 정보를 리스트로 갖고 있게끔 수정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ch는 ch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랭스는 랭스 정보를 항상 갖고 있게끔 수정을 해줄 겁니다. 얘는 하나의 그걸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할 거냐면 ch는 랭스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하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커렌트에 랭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문자열로 넣어야 되죠. 커렌트에 랭스는 랭스에다가 어펜드 이 워드의 길이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얘를 한번 찍어볼게요. FRO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쯤에서 찍겠습니다. 워드가 끝난 이 시점에 찍겠습니다. printf try f r o 찍어보면 뭐야 왜 이래 33번 라인 왜 에러가 났지? 이거 수정하면 되죠. 이거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5, 5, 6 해가지고 랭스가 똑바로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트라이 FRO 밑에 자식들은 5, 5, 5, 6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얘가 BFS를 수행을 안 하고 이 시점에서 바로 그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쿼리의 길이랑 같은 애. 물음표라고 하면은 여기 시점에서 그
ch의 랭스. 그래서 ch 랭스에서 ch 커의 랭스에서 걔를 찾는 거죠. 쿼리의 길이랑 같은 애 5인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럼 3개가 되겠죠. 얘의 결과는 3개를 찾아야 되니까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커의 랭스가 뭐 ARR인데 ARR 안에서 쿼리의 길이가 같은 거를 같은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면 카운트는 x4 xin current 랭 안에서 if x가 랭 쿼리랑 같으면 이렇게 카운트를 바로 세줄 수 있습니다. 얘 랭스 정보 안에서 그 쿼리의 길이랑 같은 애들의 개수를 세가지고 얘를 랜서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죠. 끝에 여기서 이제 BFS나 DFS를 하는 거를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기 전에 얼만큼 시간이 빨라졌는지를 보려고 얘를 캡처를 해 놓을게요. 효율성 테스트 얘를 살짝 담아 놓겠습니다. 해놓고서 제출을 해볼게요. 32410 나오죠. 코드 실행 제출 해보면 유의미한 속도 차이가 날 거예요. 얘도 좀 빨라진 것 같은데. 런타임 에러? 런타임 에러 뭐야? 나 뭐 잘못 적었나? 보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단축된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대충 한 것 같은데 비교를 해보면 엄청 많이 줄었죠. 5분의 1? 거의 한 5분의 1로 줄어든 것도 있어요. 이건 한 절반 안 되게 좀 줄어들었고. 런타임 에러 얘를 해결해야 되네. 런타임 에러는 근데 왜 나지? 랭스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 랭스가 없는 경우가 있나? 저는 랭스를 다 집어넣는다고 했지만 제가 그린 예상되는 그림으로는 모든 이 노드 하나마다 랭스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한번 찍어봅시다. 이 시점에서 에드가 끝난 시점에서 트라이 트라이의 랭스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없네요.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거 아까 이럴 것 같았어. 이 마지막에 얘도 똑같이 얘랑 똑같이 해줘야겠죠. 그 빈 문자를 넣어줄 때도 어떻게 할 거냐면 음, 아닌가? 랭스 정보가 다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 없지? 트라이에 넣을 때, 프로더를 넣을 때 랭스 정보 55565가 들어가 있는 랭스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없었어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밑에 들어가서 그렇죠. 11번이랑 10번 라인 위치가 바뀌면 여기에 랭스가 들어가겠죠. 음, 뭐야? 10번 라인?
트라이도 처음에 저희가 랭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도 처음에 랭스가 들어있는 걸로 만들게요. 랭스 이거 너도 랭스 이거 해서 커렌트 랭스는 에다가 어펜드 랭워드 똑같이 넣어주면 되죠. 얘가 위로 가고 이러면 그쵸. 55565가 트라이 이제 그 루트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가 이렇게 하면은 런타임 에러를 안 받겠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끝자락에 얘는 필요가 없어요. 끝자락에 얘는 왜 랭스 정보를 안 넣냐면 물음표가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끝으로 사실은 갈 일이 없어요. 이 시점에서 얘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얘가 원래 필요했던 이유는 12번 라인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DFS나 그 BFS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랭스를 굳이 끝까지 안 내려가니까 셀렉트를 할 때 끝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은 얘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런타임 에러는 안 받죠. 시간초가 받을 것 같죠 지금. 시간초가 받는 이유도 좀 명확하죠. 미리 설명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랭스 정보를 전부 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리스트로 하면은 만약에 랭스 정보 루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워드에 그 랭스 정보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자체의 길이가 100만 개예요. 100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예요. 근데 쿼리를 돌 때마다 여기에 내 쿼리랑 길이가 같은 데가 몇 개 있는지 찾아야 돼. 전부 물음표인 쿼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물음표로만 엄청 길게 이루어진 쿼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10만 개가 있으면 여기서 10만 개랑 같은 게 있는지 10만이랑 같은 게 있는지 매번 다 검색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그 워드의 개수가 많고 워드가 많고 쿼리가 긴 경우 쿼리가 전부 물음표로 돼 있는 물음표로 전부만 돼 있는 경우 이 안에서 나랑 길이가 같은 애를 찾으려고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이 안에서도 얘도 딕셔너리로 사용을 해가지고 길이를 애초에 개수로 관리하는 거니까 키밸류 딕셔너리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조회가 빠르겠죠. 일일이 세는 것보다 5짜리가 몇 개 있는지를 애초에 개수로 세는 거예요. 5짜리는 뭐 5개 있고 6짜리는 1개 있다. 이런 딕셔너리를 만들어 가지고 랭스를 관리하면은 조회하는데 엄청 빠르겠죠. 다 돌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랭스를 리스트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랭스 자체도 딕셔너리로 관리를 할 거예요. 키밸류를 그 랭스 해당 랭스의 워드가 몇 개 있는지를 관리를 할 겁니다. 그거를 이제 개수를 세는 거니까 디폴트 딕셔너리를 쓰는 게 좀 간편하거든요. 컬렉션에 디폴트 딕셔너리 디폴트 딕셔너리 인트 디폴트 딕셔너리 인트 보통 파란 줄 뜨는데 안 뜨네. 전부 디폴트 딕셔너리 인트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어펜드가 아니라 디폴트 딕셔너리니까 이 중에 랭워드를 가 있으면 개수를 하나씩 더해주는 거. 이렇게만 구현을 하면은 이제 리스트가 아니라 얘를 딕셔너리로 관리하게 되겠죠. 이렇게 얘도 필요 없고 이제 14번 라인 필요 없고 얘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냐?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리스트를 다 돌아보는 게 아니라 커렌트 랭스를 다 뒤져보는 게 아니라 카운트는 그냥 바로 커렌트 랭스에
그 랭쿼리만큼 찾으면 돼요. 한 번에 조회가 되죠. 리스트를 다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똑같이 예제는 32410 나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해볼게요. 예제 1번이랑 3번 빠르게 통과하죠. 정답 처리를 받았습니다. 요거 얘 뭐야, 코드를 수정하기 이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시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통상 뭐 2배에서 5배까지도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문제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제에 대한 리뷰를 하자면, 이 문제는 제가 처음 풀었을 때 좀 애를 먹었어요. 이 부분에서 좀 애를 먹었어요. 뭐지? DFS를 중간에 안 하고서 어떻게 깊이를 알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거에서 좀 애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떠올리게 된 아이디어가, 애드를 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제 깊이 정보를 넣어 놓을 수 있으면 셀렉트 할 때는 안 찾아도 된다. 셀렉트는 기본적으로 이미 셀렉트 할 때 찾으려고 하면은, 셀렉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셀렉트 하는 입장에서는 밑에 다 내려가 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셀렉트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애드 하는 입장에서는 워드를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워드의 길이를 미리 넣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쿼리를 찾는 셀렉트는 워드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를 알려면 끝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셀렉트 하는 과정에서는, 조회하는 과정에서는, 애드 하는 과정에서는 깊이를 알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애드 하는 과정에서 넣어주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애드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좀 이리저리 수정하는 과정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구조 트라이를 쓰되 물음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워드의 길이를 저장하는 방법, 애드 하는 과정에서 각 노드마다 자식 노드가 표현하는 워드의 길이를 미리 저장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셀렉트 과정에서 깊이를 매번 타고 내려갈 필요가 없어져요. 애드 과정은 워드의 길이를 알지만, 길이를 알기 때문에 관리하기 쉽지만, 셀렉트는 워드의 길이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워드의 길이를 미리 저장을 해가지고, 애드하는 과정에서 미리 저장을 해가지고 셀렉트 할 때는 뭐 물음표를 만나면 뒤에 얼마나 있는지 다 내려가 보지 않고 깊이만 알면 되잖아요. 깊이가 나랑 해당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만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관리를 했고, 디폴트 딕셔너리를 써서 쿼리의 길이와 일치하는 워드의 개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빠르게 꺼내 쓸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요게 좀 핵심이죠. 이게 아마 난이도를 올리는 주범이었던 것 같아요. 트라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한데, 트라이를 알아도 이걸 못 떠올리면 풀기 어려웠어요. 풀기 어려운 문제였고, 3번 같은 경우 얘도 좀 중요한데, 얘가 좀 재밌는 아이디어죠. 트라이의 특징을 이용한 건데, 앞에서부터 물음표로 시작하는 문자에 대해서 쿼리를 처리하는 방법. 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다 내려가 보지 않으면은 얘가 뭐 어떻게 되는지 구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올린 방법이 워드와 쿼리를 모두 뒤집어서 사용하는 또 다른 트라이를 정의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물음표를 전미사로 사용하는 쿼리를 조회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뭐 복잡하게 뭐 물음표가 앞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뒤에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분기를 나눌 필요 없이 같은 셀렉트 로직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보면 똑같은 셀렉트를 썼죠. 다른 트라이를 넣고 쿼리를 뒤집어 줬을 뿐이지 똑같은 셀렉트를 썼습니다. 요게 이제 이 문제에서 다루는 핵심 포인트들이 될 것 같아요. 한 요 3개 정도가. 어렵다고, 난이도로 치면 얘가 제일 어려웠어요. 얘가, 어렵다? 얘가 제일 중요했어. 얘가 제일 이제 시간을 줄이는 요소였기 때문에 2번이 시간을 줄이는 요소였기 때문에 얘가 제일 좀 중요했고, 이런 아이디어는 다른 문제에서도 종종 쓰일 수 있죠. 트라이 자체는 사실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두면은 좀 폭이 넓어지니까 트라이도 알아두면 좋고, 이런 아이디어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로직에 에러를 안 일으키면서 코드는 좀 간편하게 만들 수 있냐,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요거는 다른 데서도 좀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포인트나 요 정도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제 자체는 레벨 4로 측정이 됐는데 레벨 4를 받을만 해요. 특별한 자료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혹은 뭐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되는지, 물음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난이도 측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였고, 그래도 뭐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어야, 어려운 문제라고 다 넘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풀 수 있는 폭이 넓으면 좋으니까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